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입니다. 해오름 자산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참 주총이 끝나고도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총에서 통과는 됐는데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이 삼성에 대해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린 절차 그리고 그 근거에 의문이 많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공식적으로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21일 오늘 보도자료에서 지난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은 출석주주의 69.53%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안건이 통과되었다. 합병 결의의 경우 출석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주총 특별 결의였기 때문에 2.86%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합병안이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11.21%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드를 지었다. 근데 그 절차와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전문위가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고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예, 외부 평가, 결정 운영위원회 그런 걸 열어도 되고,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도 되고, 현행 법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연금? 예, 의견을 청할 수도 있고, 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자체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이탈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측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합병이 무산되면, 두 회사 주가가 많이 빠질 텐데 국민연금은 공교롭게도 두 회사 주식을 거의 비슷한 금액, 이제 각 지분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갖고 있어서 고민 끝에 합병이 무산돼서 주가가 빠지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볼까봐 찬성을 했다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이후로 주가는 빠지고 있다면서요? 예, 합병 결정이 있고 나서,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고요. 물론, 그것은, 뉴스 가치가 소멸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언론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언론 플레이였다는 얘기입니까? 합병이 안 되면,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언론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측의 잠깐만요. 최저치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오 대표. 국민연금 측의 그런 해명은 언론 플레이에 가깝다라고 지금 우리 오 대표는 본다 이 얘기죠?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떤 점에서 말이 안 되기까지 이렇게 격렬하게 꾸짖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현재 자산 가치의 1배도 아니고 0.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합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재용 씨가 330조 원의 삼성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16억 원밖에 안 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재산이 10조 원으로 이제 불어났는데 5조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드를 지고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 재정이라기보다는 국민들 돈이겠죠. 노후 자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 연말 정산으로 월급쟁이 세금 더 거둔 게 5천 몇백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배에 관한 상속세를 안 낸 거죠. 국민연금의 그런 변명은 한마디로 좀 비상식적이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런데 합병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고 났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답니까? 예, 외국인 주주들이 3분의 2 정도
반대했고, 뉴스 가치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락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일부 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를 할지라도, 네. 합병이 결정되면은 조금 하락할 요인이 있는데, 이번엔 좀 심했죠. 네.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또, 이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제 다 털고 나가는 건가? 어쨌거나 참 삼성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본부를 떼어내서 기금운용공사라는 별도의 공사를 새로 만들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은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으면서도 독립성은 강화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등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측 5인,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 원을 돌파했고 7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편안 가운데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느냐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거 가지고 조선업계가 시끌시끌하고 대우조선해양인가는 분식회계를 했다. 사장 서로 하려고 쌈박질이 벌어졌다는 등 뒷얘기 계속 나오던데, 새로운 캐시카우로 각광받으리라고 예상됐던 해양 플랜트 사업, 그러니까 석유 시추선 같은 거, 이거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5년간 해양 플랜트 집중적으로 추진하다가 무려 8조 원이나 손실을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조선 3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손실, 삼성중공업이 또 1조 원대 손실 추가,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3조 원대 손실을 털어낸 것을 포함하면 1년 새 무려 8조 원이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연관하여서 금융업계도 대우조선해양이만 해도 22조 원을 대출하는 등 대규모 손실 때문에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해양 플랜트에서 8조 원의 손실의 근본 원인은 원가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설계 능력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 설계를 100% 해외 의존하다 보니까 건조 비용이라든지 공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손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금융계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줬다. 그러면 많이 물려있다는 뜻인데, 그럼 금융권이 굉장히 부실화될 거고, 그러면 또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오고 더 심해지면 공적 자금 이런 걸로 또 물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휴, 그런 짓을 또 하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나 건설업계는 이제 공사가 2년에서 3년 정도 길기 때문에 네. 재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손실을 한 50%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분기에는 10%만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이런 좀 약간 재앙이 온 것 같습니다. 언제는 세계 조선업계를 호령하는 국내 조선 3사다 그러면서 그냥 배 땅 내밀고 돈 잘 번다고 자랑질이더니, 아니 그래 8조 원씩이나 손실을 보고도 이것은 또 서류상에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도대체 분식회계는 대우 김우중 씨 이래로 그렇게 많이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린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에서 아주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감독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거든요. 서로 자꾸 말이 부딪히네. 오늘은 특히 우리 오 대표하고 서로 할 말이 많은가 봐.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감독하라고 있는 데인데 뭐하고, 혹시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조선 이런 데서 밥 먹고 술 얻어먹고 골프 치고 명절에 상품권 받고 그래서 그냥 스리슬쩍 눈 감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수십 명 있는데 CFO 딱 한 명을 이렇게 파견을 하니까 네.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감독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명 파악해서 감독을 잘 못한다고요? 그럼 2명 파견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파견하고 좀 재무 부분을 장악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네. 책임 단단히 물어야지요. 금융감독원은 그 감독하라고 있는 곳인데 감독을 못했으면 축구 선수 보고 공 잘 차라고 그러는데 공 못 찼으니까 감독이 빼고 후보에서도 빼고 저 주전자 같은 거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넋 빠진 사람들이군요. 아마 조사해보면 저 이리저리 돈도 받고 뭐 술도 얻어 마시고 뭐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금융감독원이란 데가 검사처럼 힘은 세면서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고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 갑질하는 데입니다. 열 한번 내야 합니다. 이 금감원은. 네. 그나저나 한국 조선업계의 실패 사례인데 이거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해양 플랜트 쪽에 설계 능력이 많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권업계에서는 무리하게 해양 플랜트 비중을 이제 늘리기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선 수주로 내실을 좀 옮기는 게 낫겠다. 뭐 고부가치 상선이라든지 LNG 쪽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예를 들면 뭐 11억 불짜리 이제 그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는데 공사 기간이 이제 1년 4개월 지연됐습니다. 설계를 자꾸 변경하다 보니까 해외 업체에다가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나서 26억 불로 늘어났는데 네. 그러면서 15억 불 손실을 봤으니까 1조 6천억이나 손실을 봤거든요. 이렇게 기술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손실을 본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뭐 조 단위로 막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참 건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라더니 조선 잘 나간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더니 10년을 못 가는군요. 이러니 중국한테 추격받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도 하고 거제도에서는 뭐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더니 이제 1,000원짜리로 바뀔 것 같네요. 네,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거제도 경제에 매우 중요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방정들을 떨다가 아이고 그 뭐죠? STX 조선인가도 크루즈 뭐 유럽에서 제일 큰 뭐 야커스인가 야나커스인가 발음하기 힘들고 기억도 힘든 그거 인수했다가 별 재미 못 보고 법정 관리인가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한다 싶을 때 저기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어떨지 몰라요. 자, 이것도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두셔야 여러분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의 역습, 뭐 이제 아이러니 같은데 보험료가 지난 2008년에 비교해서 한 2배쯤 인상됐다고요? 네, 그 한 보험업계 CEO는 말하기를 고객들이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 가입자 절반은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했고 종신보험의 5년 유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진 게 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2008년도 3%대였던 기준금리가 7년 만에 1.5%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정이율이 5%에서 지금 3.25%로 내리는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2.25%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뭐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데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보장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08년도에는 예정이율이 5%였기 때문에 뭐 총 납입 보험료가 3천만 원 정도 내고 1억 보장을 받았는데 현재는 예정이율이 3.25%니까 5천만 원 정도 내고 1억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2.25%로 내려가면 보험료를 무려 7천만 원까지 내야지 1억 보장이 받는. 그래서 이거 보험 드는 의미가 있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나저나 한 보험업계 CEO가 뭐 고객들이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 이런 말 했다는데 솔직해서 고맙긴 합니다만 더 얄밉게 느껴지네요. 사실 저도 못 느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보험료가 갱신량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예. 7천만 원까지 오른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도 1억 보장받는 게 뭔 의미가 있나. 종신보험 진짜 이거
십몇 년 전에 외국계 보험사들이 가지고 들어올 때는 야 이런 게 있었나 역시 외국은 달라 그러면서 너도 나도 안보험하고 이거 하나씩은 많이들 드셨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꽝에 가깝고 보험회사들 배만 불려주는 그런 상품이라며요. 예, 지금 갑자기 금리가 급격히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네.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네. 지금 옛날에 11만 원 정도 내면 1억 정도 보장인데 지금은 대부분 20만 원 정도 내야지 1억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체감되는 거는 거의 2배로 뛰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네. 오는 9월에 생보사들 생명보험회사들이 또 보험료를 5 내지 한 7%가량 이거 상당한 겁니다. 지금 연리 2% 시대에 최대 7%까지 올리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예정 이율이 1%포인트 급락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9월에 예정 이율을 일단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내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가 5 내지 7% 올라갔는데, 중소형사들도, 따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 내수 경기는 얼어붙고, 은행에 넣어봐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나 이자 한 푼도 못 받는 세상인데, 취직 힘들지, 장사 안 되지, 남편은 일찍 쫓겨나지.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두 남자, 남편과 아들은 놀고 있고 아내는 한숨만 쉬는데 이반하게 또 보험료를 7%가량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보험료 낼 돈 없어서 보험 해지하면은 중도 해지 환급금인가 뭔가 때문에 또 손해 왕창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오 대표?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보험으로 저축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지나치게 보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수단을, 재테크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저축 같은 건 가급적 하지 마라, 이 말씀이시죠? 네, 주로 보장성 보험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옳으시고 고마운데, 술, 담배 끊고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 것처럼 약간 좀 허탈하긴 합니다. 지금 보험 깨면 당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보험을 깨야 하는 집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오 대표.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 소식 잘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